그렇다면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저희는 어떠한 전략들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한마디 시간에 지금은 관망해야 하는 장세지만 오히려 반등이 나올 시점에 특히나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올 시점에 주목해야 되는 업종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업종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죠. 그럴 만한 업종은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할 만한 업종은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유럽의 경기가 반등하는 조건 하에 화학,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자동차 요 세 섹터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업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하나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좀 보충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수급적인 측면을 체크하면은 어떤 거를 좀 체크해야 되나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기금연금, 연기금이 어느 업종을 좀 순수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지 그 섹터도 좀 이제 챙겨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기금연금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금연금은 투신처럼 뭐 짧게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런 섹터, 투자 섹터가 아니라 좀 길게 보고 롱텀하는 그런 투자 그룹이죠. 그러면은 연기금의 투자 전략은 당장 이슈보다는 한 3개월, 많게는 6개월 정도 후에 업종이라든가 업황이 현황 보고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적에 또 화학, 그다음에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 이 업종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연기금이 그러면 지수가 빠졌을 적에, 지수가 조정 왔었을 적에 연기금 순매수한 업종이 뭔가 좀 봤더니만은 그 중에 하나가 겹치는 게, 걸리는 게 화학이었습니다. 화면을 좀 잠깐 잡아주시면은요. 자, 그 연기금,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화학업종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화학업종인데, 예, 그 연기금이 계속해서 10월 달서부터 10월 초서부터 해서 연기금이 계속해서 순수하게 화학업종 매수하고 있죠. 자, 수급이 개선되는 주식, 수급이 개선되어지는 업종, 그다음에 수급이 개선되어지는 종목, 이런 종목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지수가 조정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은 업종, 만약에 그걸 못 찾겠다라고 한다고 했었을 적에 연말까지 3조 원의 매수 규모가 있는 연기금이 어떤 업종을 매수하는지 추적해 봐야 되는데, 여러 업종 중에서 화학업종이 그래도 이번 지수 조정이 끝나고 반등할 때 가장 상승 탄력이 가장 빠르게 나오는 업종군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화학업종은 연기금이 또 꾸준히 매수를 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연기금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화학업종에 관심을 둘까요? 뭐 거듭 말씀드리면은 뭐 그 실적이란 부분이죠. 실적이란 부분인데 만약에 그 연기금이 제가 시나리오는 연기금이 지금 장에서 매수하는 시나리오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어차피 미국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서 지표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좋아지고 지표가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불거지는 게 양적 완화 축소입니다. 자, 그럼 양적 완화 축소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악재거든요. 한 번은 겪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양적 완화 축소라는 악재를 한번 겪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온다는 거죠. 그랬을 적에 미국 경기, 유럽 경기가 살아났었을 적에라고 봤었을 적에 가장 먼저 선진국형 경기 민감주인 전기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운수 장비 이런 업종이 먼저 튀어나갈 거고 또 소재 쪽을 담당하고 있는 화학업종 이런 업종들도 분명히 수혜를 입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연기금은 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의 화학업종을 바라보고 좀 매수를 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학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떠한 종목에 관심 가져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적이 좀 빠르게 개선되는 종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그 방송에서 추실수 그러는데 추세, 실적, 수급, 요 3박자가 좀 맞는 종목이 그래도 좀 현 시장에서 많이 안 빠지고 상승할 여력이 많은데요. 일단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네, 오늘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금호석유는 0.43% 올랐네요. 4.9%. 예, 금호석유는 계속해서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기금이 한 10월 17일서부터 꾸준하게, 10월 20일서부터 꾸준하게 좀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3분기 때는 실적이 안 좋았죠. 하지만 3분기를 기저효과로 해서 4분기 때서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동차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자동차 업황이 살아나면서 부수적으로 부품, 그 다음에 타이어 업계에도 그 온기가 확산이 되고요. 그럼 타이어 업계가 만약에, 온기가 만약에 확산이 된다고 했었을 적에는 기초 소재를 만드는 합성고문을 만드는 금호 타이어가 1차적으로 수혜를 입을 확률이 많습니다. 화학주가 3개가 있죠. LG화학이 있고 롯데케미칼이 있고 금호석유가 있는데 범용 제품으로서 가장 많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 롯데케미칼이죠. LG화학도 있지만 LG화학은 2차전지 쪽에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좀 리스크가 있죠.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LG화학은 배제를 했고요. 그렇다면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화학이랑 택했는데 자동차 업계랑 연관지어 봤을 때는 금호석유화학이 그래도 가장 상승할 만한 모멘텀과 이유가 있지 않나. 그래서 수급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현재 차트도 무너지지 않는 금호석유화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하락하는 가운데 오히려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과 연기금이 현재 매집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텐데요. 거기서 화학업종과 종목으로는 금호석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